안녕하십니까. 이해란의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편. 오늘 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여세 기자님을 모시고 이분이 이제 국제적으로 감옥을 다 다녀보셨어요. 그래서 글로벌 감옥 탐방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그렇게 감옥을 다양한 나라에서 체험을 해보셨다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요? 저 이제 만으로 33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뭐 예수의 삶도 아니고. 제가 남한에 와서 남한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스펙이 글로벌한 감옥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옥 이야기 어디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북한 감옥이 있겠고요. 북한 감옥을 왜 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감옥은 중국 감옥이네요. 중국 감옥. 중국 감옥 왜 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탈북을 했다가 체포돼서 잡혀 들어갔죠. 어디서? 연길 감옥. 연길 감옥에서. 네. 그 감옥은 좀 어떻습니까?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일단은 그 연길 그 감옥이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완전히 그 형을 받고 들어간 건 아니고 저기 더문 감옥으로 이송되기 전에 더문 변방 구루소로 이송되기 전에 대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더문 변방 구루소에 가서 또 한 달 동안 구류되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중국 감옥을 경험해 봤던 거죠. 근데 뭐 검문은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상당히 좀 신사적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는 좀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요? 저는 일단은 그때 체포될 때부터 많이 폭력이 좀 됐었고 체포될 때는 워낙 좀 안 좋게 체포돼 가지고요. 아니 이게 조그만 신체를 물 때릴 게 있다고. 그래도 그 중국인들한테 맞은 건 그때는 더 왜소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맞고 들어온 건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남는데 우리 조국에서 맞은 거는 너무 아픈 거 있잖아요. 소위 내 사람들한테 맞은 거. 그게 당한 게 더 마음에 맺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검문 당하고 네. 잡혀가지고 거기 음식 같은 건 어떻게 괜찮아요? 중국은 음식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의 북한의 일반 국민들 먹는 수준보다 더 나았죠. 그럼 북한 군대에 있을 때는 괜찮았네. 아이고 비교는 비교는 할 수가 없죠 거기는. 아니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저번에 무슨 뉴스 하나 봤는데 네. 그 북한 탈북자들 중에 중국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네. 근데 제발 내보내주지 말라고 중국 감옥에만 있게 해달라고 막 사송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대. 네. 같이 체포됐던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도문 구류소까지 와서 북송 직전에 다시 장춘 감옥으로 이송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장춘 감옥으로 가서 장기형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한에서 감옥으로 사는 게 중국에서 감옥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약 범죄로 체포됐는데 그냥 혐의가 없는 거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진술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마약 밀매하다가 이렇게 거짓 진술해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체포된 이런 신뢰가 있었거든요. 정말 비참하네요. 그 사람이 참 아직도 살아있는지 참 안쓰럽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헤어진 사람들 아직 남한에 와서는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다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중국 감옥에 북한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꽤 많았어요. 그때 더문 감옥에는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요. 북한에서 감옥들의 수용을 못하니까 중국 감옥에도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착이 돼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북한의 감옥이 그렇게 많은데 감옥이 밀려요? 감옥이 밀렸어요. 아니 얼마나 많이 잡혀갔길래 그렇게 감옥이 결국은 내가 또 더문에서 그 남양 그 교도를 건너서 남양 노동자구에서 1차 조사를 받고 그 원성 보위부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실감하게 됐더라. 왜 우리 탈북자들을 못 받았는지 북한에서 너무 꽉 차서 북한 감옥에는 그러니까 보위부 감옥에 얼마나 꽉 찼냐면 이미 그 철창이 있는 그 감방 안에는 남자들만 집어넣어요. 거기는 개구멍이라고 이렇게 쇠로 된 구멍 하나 있고 거기로만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옥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장정들 그러니까 뭐랄까 좀 힘이 좀 있는 장정들 있잖아요. 그런 장정들이 들어가는 감옥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망칠까봐 그 감옥에다 놓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연약한 여자들은 복도에다 쫙 얹혔어요. 그냥 꽉 비어서요. 그럴 정도였어요. 조사받으러 나갈 때 탈북한 사람들인가? 다 탈북한 사람들이죠. 조사받으러 갈 때 그 발 디딜 틈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탈북자들을 구해줘야 된다니까요. 참 지금도 얼마나 많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그렇구나. 북한 감옥에 가니까 어땠어요?
솔직히 북한 감옥에 갈 때 많이 각오를 했어요. 중국 감옥에서 북한 감옥으로 넘어갈 때 솔직히 그때 공포는 솔직히 극을 찍죠. 저는 그 머리를 다 수그리게 해요. 그리고 위성에서 찍는다고 중국에서 인권 문제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번고차, 그러니까 큰 번고차. 아, 중국에서 인권 문제 때문에 두려워는 해요? 네, 위성에서 다 찍는다고요. 그렇구나. 그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 머리 들지 말고 나갈 때도요. 차를 중국 감옥 앞에 파트대고요. 그럼 버스를. 조금만 세게 하면 중국에서는 조금 그 압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네, 무슨 조용한 외교고 나발이고 하면서 그런 걸 조용한 할 필요가 외교하면 안 없어요. 되겠네. 그러겠네. 중국도 그거를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쓸어 넣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렇게 창 양옆에 쫙 총을 놓고 가운데 쓸어 넣죠. 탈북자들을. 그러고 족쇄를 치우고 머리를 다 이렇게 숙이게 해요. 그런데 차가 막 흔들리다가 이리 굽고 저리 굽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일이 떨컹 올라서더니 잔잔해져요. 굽지도 않고 아주 고든 길을 가요. 그때는 엄청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살짝 머리를 들어서 앞에 창문을 바라봤는데 멀리에서 김일성이 초상화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그때 그 공포는요, 진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냥 아뜨개지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였어요. 범위 아무리 들어가도 그때 믿고 싶은 말이 범위 아무리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때는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니까. 그때 저는 중국에서 돈을 200원 정도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살리는 게 최목적이었어요. 아, 200원. 네, 그래서 그 돈을 중국 돈? 네, 그래서 한국 돈은 얼마나 되지? 그때 당시엔 북한 돈으로 꽤 가치가 있었고요. 북한도 같이 있는데 한국 돈으로는 계산하기가 힘들었죠. 그때 2003년도니까. 네, 이게 그때 북한 돈으로는 75대 1이었어요. 75대 1이면 꽤 되지. 꽤 됐죠. 그때는. 그것도 중국 감옥에서 저를 동정했던 그 마약 범죄자들 그 아저씨들이 줬어요. 그래요? 네. 아유. 그것도 우리가 있네. 의리가 있어요 또. 그렇구나. 왜냐면 내가 그때 너무 군에서 금방 나왔으니까 몸도 왜소하지 맞아. 않으니까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불쌍했구나. 얘가 진짜 북한에 끌려가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돈을 주면서 꼭 살아오더라고 그런 사람들. 근데 있어요. 그 돈 갖고 하면 다 빼앗기잖아요. 그 빼앗길까봐 그때 그 돈을 먹어버린 거예요. 차 안에서 그 북송되는 차 안에서 대부분 다 그때 넘기죠. 넘기기 힘들잖아. 그건 또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또 준비를 했어요. 돈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좀 감옥이라는 게 상당히 큰 대학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어떻게 보관할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교육을 해요. 탈북자들이 먼저 간 탈북자들이 선배들이 어떤 분은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감옥 갔다 오면 도둑질 더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그 등록금을 내고도 배울 수가 있는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정말 시청자분들께 미안합니다. 예,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미안합니다. 야, 그때 그 북송될 때 그 돈을 삼키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그 교도를 딱 넘어가서 김일성 초상화가 쭉 지나가면서 북한군들이 보일 때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이제는 될 때리다 이거 있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쫙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조금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포의 극을 딱 찍을 때가 김일성이 초상화가 먼 데서 보일 때였어요. 그렇지. 예. 그러다가 그 초상화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네,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려요. 그때 기억이 생생한 게 나를 제일 취조할 때 나를 좀 생각했었던 조선족 장교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해요. 그 이름 말하면 그분이 안 되겠죠. 그분이 나를 내리면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머리 들지도 말도록.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 네, 그러는구나. 내가 같은 동포인데 널 살려주셔서 미안하다. 갔다가 꼭 살아돌아오라. 그렇구나. 내 이름 알지? 나한테 꼭 오라. 이러놓고 보내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동포인가 싶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나는 증오하진 않아요. 살려준 사람들이 그 군에서도 있었으니까요. 그랬구나. 끌려가가지고 뭐 그다음부터 사람이 아니지요, 진짜. 그다음부터는 차고 내 차고 들이차고 홀딱 뺏기고. 그다음엔 그 무게차라고 북한의 그 나무로 된 그 트럭 차 북한 놈들이 더한 거지. 완전 악차가죠. 그다음 올라가 이 새끼들 쌍소리가 다 난무하죠. 올라가서 막 차고 내가지고. 그리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특검도 좀 무서워요.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북한 보는 거지. 네. 솔직히 북한 사람들은 또 인권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를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보겠으면 보라예요. 총 들고 완전히 다 대고 그러고 가는데 이것들은 또 적세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후송을 했는데 적세가 없어요. 적세가 없어. 신발끈 다 풀래요. 그래서 신발끈 다 풀어서 손을 다 묶더라고요. 신발끈으로 묶고 가요? 네, 그래서 신발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다가 탈출하는 얘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들 때는 하도 살벌해가지고 그 보위부까지 끌려간 거죠.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사람이로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어느 정도인 거예요?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보위부 구류장 가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신문을 받을 때 일단 실제 중국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만났느냐 또 남한 사람들하고 접촉이 있었느냐 미국에 뭐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느냐 이런
저 정치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가리는 거죠. 1차적으로. 그 가림상에서 진짜 힘들죠. 이거는 내가 정치범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관문을 통과하기라는 건 정말로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대부분 탈북자들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일념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아니 나가기 전부터 중국 감옥에 있을 때부터 나는 신분을 완전히 그 위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 나 하나만은 여기서 어떻게 무주권이 되든 내 가족들은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고치고 나이 고치고, 그리고 나이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를 미성년으로 고치면 북한도 그래도 법치국가라. 그래도 법치가 있는 나라란 미성년 취급을 해가지고 범죄가 덜해요. 그 자기는 나이가 뭐 어려 보이니까 뭐 그래서 저도 나이를 그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옆에 같은 탈북자 잡힌 탈북자들도 너 가면 나이를 16살로 고쳐라. 그러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준비하고 왔었는데 말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가거나 실종된 탈북자들 그 이름 갖다다가 고치고 그 주소를 다 말을 갖췄는데 저하고 같이 탈북했던 애가 먼저 잡혀가는 게 있었어요. 걔가 먼저 잡혀가면서 솔직히 다 이야기한 거를 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엄청 그럼 많이 가중처벌이 되잖아요. 가중처벌이 됐죠. 저도 그래서 제가 풀은 벨트 있잖아요. 제가 벨트 풀고 팬츠까지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풀어놓은 벨트 가지고 머리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똑바로 말 안 했다고. 그 지금 상처 안 남아 있어요? 머리 빡빡 깎으면 상처가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도저히 이거 허리띠 그 쇠똥이로 몇 비를 맞으니까 도저히 안 말하려 안 말아서 속이 떨려. 이렇게 온몸이 떨려요. 부들부들. 너무 공포했잖아요. 그 피가 흐르기도 하지만 속이 떨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횡설수설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밤에 재우지 않고 막 한 것도 막 고문이라고 막 난리치는데 야 저런 인간들하고 짝짝꿍 하겠다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예, 그래서 뭐 밥은 뭐 더 말할 여지도 없고 먹는 건 뭐 더 말할 여지도 없고 한 일주일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안 재우는 게 아니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3, 4평 되는 그런 조그마한 데다가 거의 20명 이상을 집어넣어요. 아예 빼곡해져가지고요. 마지막에 일어섰다가 앉지도 못하고요. 앉았다가 밤에는 좀 졸려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구타가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피곤하고 엄청 예민하니까. 지금 힘이 약한 사람들은요, 잠을 못 자가지고요, 입이 설렁설렁하고 마지막 이빨이 다 나올 것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비몽사몽에 그러니까 깨어 있어도 꿈 같고 자는 것도 깨어 있는 것 같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잠 못 자는 게. 배고픈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언제 우리 백효식 기자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유체 이탈 경험을 진짜 그게 유체 이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실감이 나네요. 희미해져요. 예. 그런데 그 감옥에서 딱 나와서 저 원성 단련대로 후송할 때가 있어요. 저는 신의주 출신이니까 원성 단련대로 갔다가 원성 단련대에서 이제 청진 집결소라는 데가 있어요. 청진 집결소로 가서 청진 집결소에서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해요. 근데 각 지역으로 갈 때 그 지역에서 온 보위부 호송군관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청진이 꽉 찼대요. 그러니까 청진 집결소가 꽉 차니까 원성에서도 못 뽑는 거예요. 우리 요셉 씨 그 책 써야 되겠다. 아휴 참 이게 아니 그 정말 그런 체험을 현실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고발자로 남아야 돼. 남아있다는 건 참 다행인 거죠. 아휴, 나머지 얘기 뭐 너무 네.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다른 글로벌 과목은 어디예요? 그 다음에는 중국 과목, 그 다음에 북한 과목, 그 다음에 베트남 과목이었어요. 베트남 과목. 네, 베트남은 뭐 러시아 과목은 안 가봤고. 베트남에서 실패하고 다시 들어와서 살다가 다시 탈북을 하려고 러시아로 또 들어갔죠. 그래서 러시아 교회에 숨어 있다가 또 체포돼서 또 러시아 우스리스크 감옥에서 100일 정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무려 북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네 개 국가의 감옥을 네. 순방을 하셨는데 제일 인상에 깊었던 제일 그 열악한 데가 어디예요? 열악한 데는 당연히 북한이고 그다음 번에 두 번째 그다음에 순위를 매긴다면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열악한 데는 북한이고 그 다음에 순위를 못 매기겠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다음 열악하기라고 하면 러시아를 당연히 꼽아야죠. 러시아도 그래요? 네, 러시아 과목이 열악한데 열악한 만큼 저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재밌었어요. 러시아 과목. 그것도 다이나믹하다는 것도 뭐야? 살아 나오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러시아 과목에서는 정말로 러시아 과목 하나만 놓고도 아마 소설을 쓸 만한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구나. 아유, 그 얘기 꼭 책으로 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역사의 중견자로서 이게 사람들이 자꾸 어리를 범하거든요. 네.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전체주의 집단들하고는
그 상대도 해도 안 되고 네. 전체주의 그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감원 이설에 속아가지고 국민이 속으면 정말 우리 백여셉 씨 같이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된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우리 특히 젊은 세대가 좀 깊이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아, 그렇지. 공산주의는 공포. 네, 공포 그 자체예요. 공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 저기 다시 한 번만 좀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이승만 학당 예, 또 광고하는데요. 우리 정규제 TV를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아주 지식인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이랑 올리는 거 보면 예, 이분들께서 이승만 학당 제2기 수강생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는요 02-747-9904 733-9905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유통일문화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백여셉 기자의 그 인생 체험을 통해서 정말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하나의 그 주의가 있다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체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정말 제발 대한민국만은 공산주의가 범람하지 않도록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백여셉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